안녕하세요. 자, 이번 종부세 강의를 맡게 된 최영택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제일 문의가 많았던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의가 올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는지,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올해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되는지 이런 계산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정의 및 과세 대상입니다. 정의를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세법에 나와 있는 그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첫 번째 재산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써 2005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15년 이상 계속 부과돼 있는 세금이고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인 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종부세 세액을 산정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계산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이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현재는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는 현재는 없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도 소송을 하겠다, 헌법소송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과세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대 합산 과세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지 않고 인별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이다 이고요. 정의 저희가 살펴봤고,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토지에 대한 이 종부세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고요. 일정 금액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토지분과 이렇게 주택분을 합친 세금이 전체적으로 종부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개정사항이 많지 않고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언급하지 않고 이번 시간은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정사항도 많고 저희가 주택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는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요. 과세 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납세 의무가 이제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요. 이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하는 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이제 결정된다. 과세 기준일까지였고요. 기본적인 종부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 구조고요. 이 계산 구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자, 아까 사람 인별로 합산한 후에 일정 금액, 자, 현재는 자, 6억 원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공제고요.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자, 이 비율을 곱하고 자, 현재는 95%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95%고 21년 이후 자, 내년 22년부터는 자, 100%로 또 5% 인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 과세 표준의 세율, 자, 종부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되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자, 재산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마지막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까지 차감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구조 한번 잘 봐주시고, 자,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에 그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공시가격일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마지막은 세율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법에서 95%다라고 정해놨고 내년부터는 100%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거는 결국은 주택 공시가격과 이 세율이겠죠. 이 두 가지가 변동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에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부과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자, 나온 보도자료고요. 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년부터 그 시세 반영률,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시세 반영률을 자, 많이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도 65.5%까지 자, 계속 올리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 자, 시세의 69%인 6억 9천이 공시가격으로 자, 매년 발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현실화율은 올리고 있고요. 자,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20년 69%인데 10년에 걸쳐서 무려 90%까지 계속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53.6%에서 15년에 걸쳐 최종 90%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시세 9억 원 미만, 9억 이상 구분해드렸는데 결국은 매년 3, 4% 이상씩 그 현실화율은 계속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20년, 21년 부동산 가격이 실제 시세가 많이 인상되었죠.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따라서 많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은 정부의 현실화율, 시세 반영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요. 여러분의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쭉 보시면은 20년, 21년도가 제일 많이 상승되었을 겁니다. 그 상승폭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좀 전에 봤던 이 공시가격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게 됐고요.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는 자,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자, 종부세 세율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다주택자의 세율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20년 세법 개정되기 전에 일반적인 경우는 자, 과세표준 3억 원부터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 자, 0.5%부터 최대 2.7%였던 세율이 자,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자, 최저 0.6에서 자, 최대 3%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세율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인상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자, 0.6에서 최대 3.2%였던 이 세율이 21년도 개정되면서 자, 무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저 1.2%에서 최대 6%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세율이 인상되었고요. 자,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분들 중에서 전년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나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였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자, 세금을 좀 무겁게 부과하겠다. 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개정한 거고요. 실제로 그 개정 폭이, 변동 폭이 다주택자는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 세금도 2배 이상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율 인상이 좀 급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주택분 세부담 상한 비율 변경입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내가 전년도 납부한 세금이 자, 그 다음 연도에 한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의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은 자, 2주택 이하인자 같은 경우는 자, 올해 세금이 전년도 세금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게 자, 상한선을 설정을 해 놓는 건데요. 이 상한선도 올해 개정됐는데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없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20년에는 200%,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세금이 2배 이상이면은 딱 2배까지만 부과를 하게끔 했는데 개정돼서 300%, 자, 3배까지 상한 비율을 늘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세금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합한 금액이고요. 자, 이 금액 비율도 이렇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났다. 결국은 첫 번째 봤던 이 공시가격의 인상, 그리고 세율 인상, 자, 그리고 상한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전년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계산 구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요 계산 구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보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 의무자별로 그 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 결국 내가 서울에 주택이 있고 부산에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주택, 부산에 있는 주택 모두 합산해서 합한 공시가격 금액에서 자, 그 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여기에 현재 2021년 공정시장가격 비율 95%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자, 경우였고 1세대 1주택자, 자,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무려 11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 이 부분도 올해 중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자, 21년도 중간에 11억 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좀 올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좀 낮춰주자라고 해서 이 기본공제 금액을 좀 인상을 해준 겁니다. 자, 정부가 세법에 자, 보유세에 대한 기조는 자, 동일합니다. 다주택자는 좀 보유세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좀 낮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계속 그런 기조로 세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와 일반적인 경우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부터 계속 5% 상승해서 결국은 21년 이후 22년도부터는 최종 100%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자, 공정시장가액도 매년 5%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도 매년 이 금액 이상만큼은 오르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내년부터는 이제 100%로 최종 확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무거운 세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자, 2주택 이하인 경우는 과세표준 3억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0.6%, 0.8, 1.2, 1.6, 2.2, 자, 최대 이렇게 3%까지 과세표준에 따라서 6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은 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항상 세법에서는 중요하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은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뭐 광역시 그리고 어지간한 규모의 시지역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설정됐다가 해제되기도 합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인지는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 세율이었고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다주택자는 세율이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3억 원 시작부터 1.2%, 1.6, 2.2, 3.6, 5% 최대 자 이렇게 6%까지 자 아까 보시면은 일반적인 세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거죠. 3주택 이상의 세율이 좀 부담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자,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이제 끝이지만 내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은 추가로 공제받는 세액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해주는 특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령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유기간 공제가 있습니다. 연령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자, 공제율 20% 최대 자, 연령에 따라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보유기간은 자, 최소 5년 보유부터 공제율 20%, 자,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시면은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자, 물리적으로 보시면은 중복 적용이기 때문에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시면은 자, 원래는 최대 90%의 공제 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자, 최대 공제는 80%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자, 두 가지 합해서 90% 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한도가 최대 80% 설정해 놨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자라면은 자, 공제 금액도 기본 6억 원이 아닌 자, 11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공제가 최대 80% 적용받으면은 종부세 세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뭐 뉴스 보시면은 뭐 똘똘한 한 채
자, 이렇게 투자 가치가 높고 그 시세가 형성이 잘 돼 있는 그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양도세라든지 이런 종부세에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가 낮아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지서 보시면은 종부세 금액이 나오고요. 그 아래 별도의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로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자, 이 금액까지 합해진 금액이 종부세 20%를 추가한 이 농어촌 특별세가 합해진 금액이 이제 한 장의 고지서로 이제 12월 초에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까지 부과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보유하게 되는 이 보유세에 대한 국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부과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이고 어떤 구조로 과세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이런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상담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그 경제활동에 대한 그 부동산 처분이나 보유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어떻게 종부세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그 종부세 절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